중국의 자랑이라 불리는 중국의 댐들이 최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때문에 균열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댐 역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중국 남부지역 전역이 수몰될 상황. 심지어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한 입담을 대만이 타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균형에 놓여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신식 수력 발전소에서 절대 발견되면 안 될 요소가 발견된 것이죠. 간혹 다르게 퍼져나간 실험은 생각보다 범위가 컸습니다. 안전 점검을 위해 나왔던 발전소 시찰단은 이 현상의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빠른 시에 정확한 공법으로 완성했다고 자랑한 중국의 발전소가 쉽게 흠집이 난 것이죠. 시찰단이 간 수력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수력발전소 바이오탄이었습니다. 쓰촨성 운양산 춘익난 현과 윈난성 샤오퉁시 차우자의 현을 교차하는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세계 2위 규모라고 할 수 있죠. 높이 289로 100층 높이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한 크기이며 거푸집 콘크리트는 83만 세제곱미터가 사용될 정도였죠. 대륙의 크기를 자랑하는 중국의 기준으로도 바위였던 댐 건설은 엄청난 자원에 투자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비용으로는 2,200억 위안이 들어간 이 발전소는 저탄소 정책을 채택한 시진핑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는데요. 이 발전소가 돌아간다면 내년 표준 석탄 19,608만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00만 톤 규모의 대형 탄광 7곳을 줄일 수 있죠. 정해진 기간까지 탄소 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선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미세한 균열을 드러내며 허점을 보인 것이죠. 시진핑이 직접 프로젝트를 챙긴 만큼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를 기록하며 최종 완공까지 이어졌는데요. 약 4년 만에 이 거대한 규모의 댐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짜인사댐은 완공하는 데 8년. 그런데 산샤댐과 비견할 수 있는 크기를 자랑하는 바위였던 댐은 산샤댐의 딱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완성을 할 수 있었죠. 규모는 물론이고 설계도 다이어트한 댐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협곡에 건설해야 하며 복잡한 하체형 구조를 반드시 삽입해야 하기에 많은 건설 관계자들은 못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측했죠. 그러나 AI의 대량 도입은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빗나가겠습니다. 현장 작업자부터 엔지니어, 품질검사원 및 고위 관리자 모두 AI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사결정에 중국이 자랑하는 AI를 동원 운영 효율성을 극도로 높여 시간을 많이 단축했다고 합니다. 정밀제어를 통해 시멘트 혼합에 있어서도 낭비되는 양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발생한 곳입니다. 중국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사실은 당국의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는데요. 중국 당국은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리한 프로젝트 추진이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중국에서 개발한 AI도 없겠군, 마무리가 엉성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 시도가 바위였던 때문에 균열을 초래한 것이죠. 중국 지방 언론에 의해 보도된 이 사실은 검열로 금세 삭제되었으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다고 하죠. 문제는 바이어한테만 균열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중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샤댐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6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추측은 이미 많은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개 운시보에 실린 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산샤댐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장문의 분석 글이 실린 것인데요. 2020년대에 들어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홍수가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양쯔강 상류 지역인 쓰촨성 쿤민과 자링강에 물이 넘치면서 그 하단에 위치한 산샤댐 수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진 일이 빈번했는데요.
작년에도 중국은 물난리로 주요 지역이 침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 수위가 107.2004 되면서 주위가 161m까지 치솟는 등 자샤댐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까지 속출했습니다. 처음부터 홍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해 최고 수위를 더 높이고 구조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왔죠. 일각에서는 대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그렇게 했을 경우 산사태 완성은 더 머나먼 미래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태가 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예측을 앞서가는데요. 2020년 이후로 중국은 매년마다 대홍수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중국 남부가 점점 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고 집중호우가 빈번한 열대 환경 때문에 중국 정부의 예측은 빗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장적으로 덮친 대홍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허난성에서 벌어진 재난은 전문가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는 이상 중국의 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중국을 괴롭히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강타하는 대지진이죠. 특히 대규모 댐이 위치한 스촨성 주변은 지진대가 형성된 곳이라 이곳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댐은 삽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열까지 방치하고 있다면 더더구나 큰 재앙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작년 9월 중국 스촨성에서 6.0 수준의 대지진이 발생 3명이 사망하며 7만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여파를 정면으로 맞은 루저우시는 건물이 파손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일어나며 중국인들 가슴에 손을 하게 만들었죠. 바위였던 댐은 지진이 발생한 루저우시와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당시에는 건설 중이었기에 큰 영향은 없었지만 완공된 이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댐 하류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역은 수몰될 가능성이 높죠. 제4댐 역시도 지진대에서 벗어난 곳이 아닙니다. 3명을 넘는 지진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이미 불안한 상태에 놓인 중국 남부지방은 댐의 붕괴와 함께 수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위기를 봉합하고 댐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된 이 지역은 다른 국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대만 역시 이 지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은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요.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로 쏠려간 시점을 틈타 대만 병합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즈음에 대만 아디지에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대만 역시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에게 보란듯이 대만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끈끈하다는 이야기를 남기며 국제 정세를 대만 역시 살피고 있다는 뜻을 밝혔죠. 이에 더 나아가 미사일로 신설댐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내비쳤습니다. 대만은 1,400억 대만 달러, 한화로 약 10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투자해 해상 및 공중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선포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거리 1200m에 달하는 슈퍼봉 트윈 크루즈 미사일로 대만이 중국 가장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들인 점이 되어 사거리 1500 이내에는 시의 한 석탑이 포함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의 무기 구입에 대해 비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일을 중단하라는 메시지까지 보내며 중국 정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죠. 실제로 대만군의 전시연습 교본인 환관연습에 따르면 중국 연해 도시의 인민해방군 제2포병기지를 1차 타격할 것을 명시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곧 중군사기지만이 아니라 시안 사대문과 주요 댐에 최근 지어진 바위였던 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오댐이 무너지면 우산과 난징을 비롯해 상황이 같은 중국 대도시는
물에 잠겨 대부분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장기물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전염병은 중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려고 할 수 있으나, 수틀리면 미사일을 바로 날릴 수도 있는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이들의 예측을 깨버리고 러시아가 공격을 선언했기에 중국 대만 관계에서도 대만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이 뒤를 봐주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연속된 타격을 고려하는 사와,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를 뒤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중국의 모습에 분노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협박을 날리고 있기에 중국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중국의 위기 균열로 인해 무너지는 중국의 대인들과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지금 상황을 중국 정부는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